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오늘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신냉전 그리고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일본 히로시마에서요 G7 정상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그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됐어요. 핵 군축에 관한 히로시마 비전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핵 보유국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개 나라로 제한한다.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 국가들에게 핵 군축 협상을 의무화했던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라는 거 있습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요걸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을 겨냥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러시아를 향해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 그 핵무기 통제 협정이 있는데,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복귀해라 러시아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의 불안정화를 초래하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 그리고 NPT 핵 확산 방지 조약 하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또 대통령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아주 러시아를 정면 비판하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가령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그리고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를 향한 아주 날쌘 비판인 거죠. 자, 그런데 어제부터 이 중국 쪽에서 이제 재미있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중국 외교부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이 진정한 협박자다. 중국 관련 의제를 집요하게 조롱하고 중국에 먹칠을 하며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한 데에 대해서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 인민일보의 보도입니다. 이렇게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중국은 지금 G7의 히로시마 비전과 비핵화 문건도 반박했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방 소수 몇몇 선진국이 멋대로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글로벌 사무를 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 G7의 맞대응해서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을 포함해서 그 스탄자가 들어간 나라들 주로 5개국과 함께했던 시안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러시아하고 손잡고 국제연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대륙 세력의 국제연맹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야흐로 이 G7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7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세력, 그리고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뭐 북한까지 들어가는 거죠. 대륙 세력이 연합하는,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는 신냉전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선이든 뭐 고려든 통일신라든 간에 뭐 백제든 간에 고구려이든 간에 대륙 세력과 손을 잡았던 시대는 번영과 발전의 시대였나요? 아니면 굴종과 순환의 시대였나요? 반면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았던 시기, 즉 미국, 일본 같은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았던 시기는 번영과 발전의 시기였나요? 아니면 순환과 고통의 시간이었나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섬나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그래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운명적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해양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자, 이번 G7 히로시마 선언에 동참한 한국의 운명은 그래서 결국 해양 세력과 앞으로 손을 잡고 국제연대를 강화한다고 천명한 거예요, 사실상.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 밑으로 들어갈 때는 한반도는 중국의 마지막 변방에 불과했지만,
미국, 일본, 영국, 이런 호주, 이런 나라들 어떤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았을 때는 영토 주권을 보존하면서 자주국가로 발전, 경제 성장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 거죠. 자, 그래서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번영과 발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해양 세력 국가들에는요, 자유민주주의, 언론 자유, 개인의 인권 보장, 이런 것들이 다 폭넓게 허용되는 나라죠. 반면 대륙 세력은 어떻습니까? 한반도 주변의 대륙 세력. 그렇지 않죠.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나라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손을 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딱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 외교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